안녕하세요. 혹시, 역시 가정의 달이군요.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뭐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너무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작할게요. 역시 가정의 달답게 들어오실 거 알고 있긴 했는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세션이고요. 사실 오늘 강의는 되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도 하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재무제표 기반으로 이제 기업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아주 기초적인 지표인데요. 그 PBR과 PER, 그러니까 저희가 뭐 PBR, 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이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할 때 그 재무제표가 어떤 건지, 재무제표가 뭔지, 그리고 재무제표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의 가치 평가를 기본적으로 뭔가 수식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저희가 다루기로 했던 PBR, 그리고 PER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제표가 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재무제표는 이 당해 연도, 그러니까 회계 분기가 끝나는 때에 이제 결산을 위해서 작성하는 회계인데요. 이 기업 회계 원칙, 뭐 법리에 따라서 이게 작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적은 저희가 기업의 뭐 성적들과 이 재정 상태가 어떤지 기업 내부에서만 불리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이것을 법적으로 공개해서 사용할 때 재무제표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지금 다뤄진 이 내용들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재무제표가 있는데 우선 크게는 뭐 아주 중요한 거 5가지만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재무상태표. 뭐 과거에는 저희가 대차대조표라고 이야기를 했고 밸런스 시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 이거는 결국에는 이 재무상태표가 의미하는 거는 이 회사가 기업이 가진 재산이 얼만지 그리고 빚이 얼만지를 나타내는 게 이 재무상태표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회사가 얼마를 벌었는지 혹은 얼마를 손해봤는지에 대한 이 플로우를 나타내는 것들이고, 그리고 자본변동표라는 것은 이 회사를 실제로 소유하는 이 주주들, 회사의 주인이 주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주들의 지분 구성 내용에 대한 변동이 어떤지, 그리고 현금 흐름표, 캐시에 대한 뭐 현금과 현금성 자산의 흐름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나머지 이 숫자로 얘네들은 다 숫자로 표현이 되는데 이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재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코멘트를 다는 이 주석까지 뭐 이런 형태의 재무제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재무제표라는 것은 기업 내부와 기업 외부의 이 스테이크홀더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 판단 근거로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무제표는 우선 확인은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긴 하고 사실 찾으면 다 나오긴 하는데요. 우선 한국은 이 다트를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미국은 SecGov라고 하는 이 에드가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트는 이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게 전자공시 사이트라서 어, 삼성전자
이렇게 원하시는 기업을 선택해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정기공시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연간 보고의 마무리는 이 사업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보고서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왼쪽에 목차가 나타나 있고요. 재무에 관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재무 제표들. 보통은 저희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많이 보시죠. 그래서 뭐 이타 여타의 재무제표들은 이 다트에 있는 사업보고서입니다. 분기보고서도 있지만 연간 실적은 사업보고서를 확인하시면 이 안에 뭐 여러 가지 회사의 개요라든지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 에드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뭐 한국처럼 티커를 써도 되고, 티커라는 거는 뭐 스톡의 그 코드들을 이렇게 나열한 건데요. 뭐 지금 아직도 애플이 1등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애플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업 보고서는 10K를 보시면 돼요. 여기 애뉴얼 리포트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 10K를 보시게 되면 이 10K 안에 아까 비슷한 형태, 한국에서 아까 삼성전자의 공시 자료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국의 여러 공시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섹션 쪽에 보시면 이제 Final Statement라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원하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재무제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과 미국 이 주식 제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기재를 해놨고요. 한번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아,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관리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과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이 재무제표 공시된 기업의 정보 자료인 이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기업이 어떤 밸류를 가지고 있나라는 거를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를 이거는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앵커 밸류라고 하는 기반 가치,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어떤 특정한 가치에다가 우리가 엑스트라 밸류라고 하는 추가 가치를 더한 것이 기업의 가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양한 지표 지수를 봤을 때 이 지금 내가 가치잖아요, 앵커가. 그래서 어떤 거를 기반으로 해서 둘지 를 기준으로 해서 지표들이 살짝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내가 이 북밸류라고 하는 정말 회계에 적혀 있는 장부로서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PBR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 기준이 앵커 밸류가 이익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가치 지표를 PE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PBR부터 살펴볼게요. 사실 이거 PBR, 오늘 다루는 PBR가 PER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보통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수치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밸류들을 봤을 때 이 PBR과 PER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오늘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PBR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선 PBR은 뭐 이런 산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시가총액이라 함은 지금 주가가 얼마인지에다가 내가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발행 주식 수를 곱한 것을 우리가 시가총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뭐 영어로는 마켓 밸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총 가치에다가
순자산을 나눠준 값인데 이 순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장부가치, 뭐 영어로는 book value고요. 이 장부가치라는 거는 좀 따져보면 이게 조금 아주 쉽게는 내가 가진 자본과 여기서 내가 처음 기업을 시작했을 때 어느 은행이라든지 사채 마켓에서 가지고 온 여러 뎁, 뎁들, 부채들을 뺀 순자산을 이제 저희가 당부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곧 이 한 개의 주가가 얼만큼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PBR에서 중요한 것, 이거는 사실 그냥 똑같은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발행 주식수로 나눠주는 게 BPS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똑같아요. 근데 이 그 PBR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 관점에서 보는 지표다라는 거. 왜냐? 이 사실 북밸류, 그러니까 순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화할 수 있는 자본에다가 빚을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내가 얘가 회사가 망해. 그러면 자본 있는 자본에서 빚을 뺀 나머지가 얼만큼 청산됐을 때 얼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얘가 망했을 때. 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PBR을 이야기할 때는 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PBR이 1이다라고 하는 거는 시가총액과 순자산의 볼륨이 같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게 나의 아주 보수적인 이 자본과 부채의 차이, 즉 내가 회계상에 적혀 있는 이 장부 가치와 지금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시가총액이 동일하다라는 게 PBR이 1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그러면 사실 PBR이 1보다 적다고 하는 거는요. 그 기업이 가진 모든 자산을 뭐 빚을 제하고 뭐 다 정리를 했을 때 현재 시가총액보다 작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대를 통해서 저희가 기업 활동을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그냥 기업을 운영하지 않고 그냥 다 팔고 팔아버리면 그게 훨씬 더 밸류가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PBR이 1보다 적다라는 거는 아주 아주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자산의 가치가 얘가 더 크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PBR이 1보다 적은 기업은 거의 없지만, 뭐 나중에 뒤쪽에 한 번 더 보시게 되겠지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있어요. 그리고 PBR이 이제 1보다 크다라는 거는 당연히 일반적 기업은 미래의 어떤 특정 활동을 통해서 이 알파 프리미엄을 그러니까 뭐 밸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하에 저희가 기업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 시가총액이 어떤 알파를 더해져서 형제 시가총액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 PBR이 보통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에 1의 이상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겠지만 이 PBR의 경우에는 그 산업이나 업종 특성에 따라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PBR의 뭐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BR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야별로 통용되는 PBR이 있어요. 왜냐, 아까 살펴봤듯이 저희가 이 북밸류, 장부에 기록되는 가치, 뭐 토지라든지 건물, 뭐 설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장부에 저희가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업종별로 당연히 이 상황들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전기나 가스, 통신, 운수 장비 같은 뭐 이런 다양한 자본들을 가진 아주 자본의 볼륨이 큰 이런 업종들은
당연히 보유 비중이 높으니까 PBR이 낮은 편이 될 거고요. 반면에 반면에 뭐 헬스케어나 서비스 같이 이 큰 규모의 자산을 필요하러 하지 않는 거는 이런 산업들은 PBR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지난주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200 기준의 PBR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들은 없는 게 맞죠, 그쵸? 그러면 이건 사업을 하는 의미가 없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약간 코리안 셀이라고 해서 약간 할인되어 있는 모형들이 있죠. 사실 있으면 안 됩니다만, 여튼 이렇게 뭐 헬스케어 그러니까 뭐 요즘 쉽게 얘기하면 셀트리온 같은 애들이죠. 그쵸? 걔네들의 자본 가치가 적기 때문에 PBR이 굉장히 높을 거고요. 그쵸? 반면에, 요거는 좀 예외 상황이긴 합니다만, 나머지의 이런 PBR이 낮은 항목들은 상대적으로 장부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PBR은 아주 아주 기초적인 지표인 거예요. 제가 앞서서 보수적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보다 낮다고 해서 얘네 기업의 청산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저평가돼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참고하시는 수단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생각을 할 때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핫한 지표인 PER, 퍼라고 하는 주가 수익 비율을 살펴보면요.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이 기업이 지금 현재 마켓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어닝으로 이제 나눠준 값이 됩니다. 근데 이 지표의 중요한 것은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어닝이 기반이기 때문에 기업이 미래에 얼만큼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기대치 값이 이 퍼입니다. 그래서 이제 펄을 볼 때는 이제 사실 이거 제가 좀 극단적으로 가치 투자하고 모멘텀 투자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 이거는 맞지 않는 분류일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딱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펄을 볼 때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 펄을 매수하고 나서 그쵸? 내가 봤을 때 이 기업이 굉장히 미래에 기대가 되는데 지금 퍼 상태가 아주 낮다라고 하면 내가 미래에는 얘가 오를 건데 지금 저퍼니까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하는 투자의 그런, 필로소피가 반영이 된 거고요. 이 퍼가 높은 걸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성장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퍼가 높다라는 거는 이게 향후에 마켓에서 성장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 있는 거죠. 이미 컨센이 시장 사람들에서 맞춰져 있는데 이게 당연히 컨센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게 오르는 게 더 오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추세 투자라고 하는 이 모멘텀 투자랑 약간 결을 같이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퍼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퍼주를 매수하는 거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죠. 퍼가 낮은 주식을 산다는 거는 이 지금 퍼를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향후의 성장성이 지금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는 보통 이제 선진국가 개발, 이게 막 정확하게 맞고 그렇진 않은데 일반적으로 보면 선진국은 이 10에서 15 사이의 퍼가 평균이고요. 10보다 이하면 저평가, 15보다 이상이면 고평가됐다라고 하고 개발도상국은 이 렌지가 훨씬 더 큽니다.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요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저희 나라가 뭐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낮춰져 있고 그 미국도 나스닥 마켓이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테크 마켓의 경우에는 성장주가 좀 더 많기 때문에 퍼가 조금 더 높은 경향성을 띠게 됩니다. 시간을 더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헤더를 잘못 썼는데 이 퍼의 특징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장산업은 퍼가 굉장히 높고요. 안정적인 사업, 뭐 유틸리티 같은 것들 그런 거는 퍼가 좀 낮은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테크마켓인 코스닥과 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코스피 마켓의 펄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좀 낮죠, 그렇죠? 코스닥 테크 위주의 코스닥은 퍼가 코스피 마켓보다 훨씬 높아요.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것들은 하모시비롱이라고 이 지금 이 퍼가 섹터마다 살짝 돌아요. 이제 돌 건데 항상 높은 거는 없다라는 거를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장주가 돌아요. 섹터를 저희가 돌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2000년대에는 조선업이 굉장히 뭐 제가 기억하기로 2007년도에 현대중공업이 퍼가 90까지 간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2010년도에 뭐 반도체가 퍼가 9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여튼 2010년도에 반도체가 화랑이었을 때 퍼가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됐고 지금은 또 뭐 에코 같은 프로비엠 이런 주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2차 전지처럼 이렇게 섹터들이 돌고 돌면서 퍼가 옮겨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아시고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좀 지나서 죄송합니다. P, PER, 퍼와 PBR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뭐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재무제표를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재무제표가 어떤 건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봤어요. 뭐 여기까지 오늘 진행을 할 건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네, 자료는 올려드리고, 유튜브에 나머지 자료들 오늘 레코딩본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